물어보실 거 아까 송진호 변호사님이 뭐 손 드셨던 것 같은데. 예, 송진호 변호사님. 예,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혹시 그 강호필 지작사령관이 언제 부임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날짜는 잘 기억 안 납니다. 날짜 말고 대략적으로 그러면 몇 월 달인지를 기억하십니까? 뭐 10월, 11월 뭐 예, 2024년 10월, 11월 고경에 아마 지작사령관 되신 예. 걸로 알고 계시죠? 네. 그 증인의 그 메모에 보면 뭐 강호필 사례, 강호 사례라고 해서 약간 뭐 지작사령관은 그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약간 뭐 생각을 쓰신 거 맞습니까? 지작사령관을 신뢰할 수 없다고요? 예, 예. 그렇게 쓰신 겁니까? 아, 이것도 정말 그 변호사님도 제 비밀 일기장을 보시고 또 그냥 멋대로 해석을 하시네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보입니까? 저는 그런 의도로 쓴 게 전혀 아닌데요. 아, 예, 예. 예, 그런 취지는 아니시라는 거잖아요. 그죠? 당연히 아닙니다. 전혀 그런 취지 아닙니다. 예. 만약에 혹시라도 뭐 그런 취지였다면 지작사령관이 전군의 전투력의 70%를 가지고 있는데 강호필 사령관을 지작사령관의 2024년 10월달 11월경에 임명할 이유가 없다라는 취지에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뭐 이것은 뭐 이 사건과 관련이 없고 제가 아는 사실을 말씀드려야 오해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예. 강호필 대장이 지적사령관에 임명된 무슨 그 경위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임 지적사령관이 갑자기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교체된 사유가 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사실관계지. 뭐 강호필 대장이 지적사령관을 뭐 갔는지 그건 그 다음 문제거든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예, 다 되셨어요. 이제 그럼 피고인이 이제 직접 물어보시죠. 예. 관련된 걸 하나. 예. 이경원 변호사님 먼저 그럼 예. 변호사님들이 먼저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물어보시면 되겠지. 네, 증인 비상계엄 선포 무렵에 그 국방부 장관이 주재한 그 전군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는 실제로 직접 참석하지는 못하셨지만 그 화상회의에서 있었던 장관 발언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 같은데 언제 어떻게 아셨던 것으로 기억하십니까? 그게 제가 좀 기억이 불분명한데요. 그 뭐 한참 뒤에 알았을 것 같지는 않고 그 뭐 바로 또 직후라고 말씀드리긴 좀 뭐하고 하여튼간에 중요한 사실관계는 그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 참석을 못했고 그때 거기서 장관이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는 나중에 전해 들었다. 이거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뭐 언제 들었다 이런 것까지는 잘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면은 이제 10월 1일 날 국군의 날에 이제 뭐 저녁 식사를 함께 하신 적이 있잖아요. 네. 그때 증인은 뭐 사복을 입고 가셨던 것으로 기억하시는지 아니면 군복을 사복 입었습니다. 사복 입고 가셨고 네. 당시 메뉴는 기억을 하십니까? 메뉴요? 예. 정확히 잘 기억 안 납니다. 그러면은 그때 저녁 식사 전후로 혹시 티타임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무슨 티타임이요? 그러니까 그 국방부 장관하고 사령관들 사이에 따로 차담이 있었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너무 오래됐습니다. 정확히 잘 기억 안 납니다. 저는. 증인 그러면은 그 국군의 날 때 그 저녁 식사할 때 증인은 언제쯤 도착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행사 끝나고 갔으니까 저녁 때쯤 아니었겠습니까? 저녁이라는 게 네. 뭐 대략적으로라도 시간은 기억하시지 못하십니까? 늦은 시간이었나요? 아니 늦은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저녁 조금 아니죠. 행사 끝나고 그러고 갔으니까 이른 저녁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예. 피고인 이제 물어보시죠. 그 증인 마이크만 조금 가까이 좀 해주십시오. 지금 증인 그 일반 이적죄 공소장 받아 보셨죠? 네,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송진호 변호사 가 언급한 강호필 대장 관련된 얘기가 거기 좀 나오죠 공소장. 봤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제 그 증인은 이제 이
전시, 교전 이럴 때 육군 30만이 지금 당장 전투하고 해야지 계엄군이 돼서 그 질서 유지할 상황이 안 된다고 늘 몇 차례 여기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예? 뭐 나도 공감이고 나도 이 법정에서도 내가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 예? 전시 교전 상황에서는 막상 계엄 못한다. 군인이 전투해야지 언제 계엄군이 되느냐.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안정화될 때 하는 거다. 6.25 때도 그랬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나도 증인 생각하고 공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증인이 얘기하는 어떤 이 계엄이 훈련도 안 돼 있고 뭐 이래서 참 이런 계엄이 어렵다고 하는 거는 그래도 어찌됐든 상당한 숫자의 계엄군이 투입이 되는 그런 계엄을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뭐 소수가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계엄군이 좀 어느 뭐 10,000명, 20,000명 또는 뭐 합참 계엄 매뉴얼에 의하면은 이런 전시가 아닌 경우에 계엄인 경우에는 뭐 한 6, 7개 사단 뭐 이런 정도의 이 계엄이라는 거는 우리 군이 지금 훈련도 안 돼 있고 할 수 없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제 그렇죠? 생각은 네. 뭐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제 기본적인 군인으로서 30년, 40년 군대 생활한 사람 군인으로서 생각은 전시든 평시든 지금 저희들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런 계엄을 군이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저도 뭐 네. 공감입니다. 네. 그리고 그 결국은 이제 많은 숫자의 군이 투입되는 그런 계엄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어렵다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우리가 취지에 그냥 쉽게 얘기하면 네. 사유나 이런 거보다 네. 하여튼 그런 얘기인데 이제 그 일반 이적죄 그 공소장에 등장하는 그 강 대장에 관련된 부분이나 내가 뭐 증인의 메모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묻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걸 이렇게 종합해 보면 그 합참 차장이든 이제 그때 중장에서 대장으로 승진하면서 일지작사령관 갔는지 대장에서 대장으로 보직 이동했는지 지금 정확한 기억이 없는데 하여튼 합참 차장하고 일지작사령관이라는 거는 그래도 상당히 다르잖아요. 위상이. 네. 그죠? 네. 합참 차장은 그냥 본부장의 합참 의장의 참모에 불과하지만 이 제1지작사령관이라는 거는 옛날로 말하면 1군 사령관과 3군 사령관을 합친 육군 전력의 한 70%를 휘하에 관장하는 요직 아닙니까? 네. 그죠? 네. 그런데 지금 손식 장군이 1지작사령관 하던 손식 장군이 이제 건강이 좋지를 않아서 이제 바꾼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직무대리로 보냅니다. 손식 1지작사령관이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해서 이제 내가 대통령 주치의까지 대줘가면서 이제 직무대리로 합참 차장을 보내다가 도저히 다시 복귀하기가 어렵겠다라고 해서 이제 본발령을 내요. 그런데 지금 증인이 읽어보신 일반 이적죄의 그 공소장이나 또는 이 메모나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어쨌든 여러 가지 뭐 정무적으로나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장관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대통령의 이런 그 시국에 관한 어떤 관점과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는 맞잖아요. 강호필 대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뭐 지금 와서 보니까 그건 맞죠. 네. 그거는 뭐 방첩사령관이니까 어느 정도는 알았을 것 같고 그런데 이 강호필 대장을 계엄 전에 육군 병력의 70%를 관할하는 제1지작사령관으로 내가 국방장관하고 협의를 해서 보낸다고.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 의미는 그야말로 그런 어떤 상황이 돼서 만약에 계엄을 한다 하더라도 증인이 걱정하는 것과 같은 그런 대규모 병력이 투입되는 그런 거는 아예 안중에 없다는 걸 의미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다 그러면 뭐 대통령이나 장관의 시국관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생각 갖는 사람을 육군 전력의 70%를 관장하는
제1 지작사령관에 발령된다는 거는 완전히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상식적으로 그 말씀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뭐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지작사령관으로 보내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합참 차장으로서의 어떤 군 경력을 인정을 해서 그냥 전문가로서 보낸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국가 비상 사태 선포라든가 이런 게 되더라도 증인이 걱정하는 것과 같은 그런 대규모 어떤 군 투입이라는 거를 상정을 했으면 대통령이나 장관의 시국관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게 벌써 문제가 됐었잖아요. 공소장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사람을 직무대리 발령을 냈다가 나중에 본발령을 내고 이렇게 계엄전에 할 리는 만무한 거 아니겠냐 하는 거를 증인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작사령관을 국군 통수권자가 임명하실 때는 네. 뭐 신뢰해서 임명을 하는 것이 상식적이다라는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